7월 8월은 무더운 여름이고 우리 교회는 또 2달 동안 이렇게 캐주얼 선데이로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도 좀 편안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주제를 좀 준비를 해갖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남자 여자의 차이 시리즈로 좀 2달 동안 가보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들으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갖고 사랑해서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미국만 보더라도 연간 매년 이혼하는 숫자가 67만 2,502건, 그러니까 뭐 거의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숫자가 거의 뭐 밀리언 커플이 이혼하는 정도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하는 부부는 행복할까? 안타깝게 또 그렇지 않다는 통계야. 마지못해 사는 가정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사냐라는 게 질문이 드는 겁니다. 행복하지도 않은데 왜 같이 살까? 뭐 일반적으로는 뭐 자녀들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또 이혼한 후에 따라올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아니면 혼자 뭐 이렇게 일해서는 현실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이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 떠날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70%가 no, 안 하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yes일까?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그냥 갈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통계는 좀 믿기가 힘든 조사 결과이긴 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48.5%의 가정이 심각한 가정 문제를 갖고 있고 43.1%의 가정은 이혼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의 가정들이 병들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한 기자가 데이케어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다시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저쪽 끝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가워갖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의 답이야. 딴 놈하고 해봐야 그놈이야.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저쪽에서 또 한 명의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반가워갖고 할머니는 어떻게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질문을 던졌더니 내가 그놈을 길들이는데 몇십 년이 걸렸는데 또 못 튀어. 야, 이런 설교를 주일날까지 해야 돼서 참 제가 주저가 되긴 하는데 여름이니까 그냥 머리도 식힐 겸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여자인 이브가 첫 번째 남편인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 재료가 그 재료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둘이 너무나 다른 거야. 달라도 너무 달라.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른 거야. 서로가 얼마나 다르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나왔을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마치 다른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 지구란 별에서 만난 것처럼 서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뇌 구조도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이게 뇌뿐만이 아니라 physically, 육체적으로, mentally, 정신적으로, spiritually, 영적으로도 they are so different. 너무나 다른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너무 달라. 거기에 자란 환경까지 다르고 학벌의 차이도 다르고 나이 차이까지 있으면 이중적인 갈등이고 고통인 겁니다. 처음엔 남자와 여자가 만났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호기심도 생겨서 사랑에 빠졌는데 같이 살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신비함이 딱 깨져버린 겁니다. 더 이상 신비함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저런 사람하고 결혼한 게 후회가 되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절망에 이렇게 빠져버렸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버린 거야. 그런데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동안 애를 써봤는데 해도 안 되는 거를 깨닫고는 좌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그냥 부부로 산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야, 이거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네 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다면서 그 나이에 황혼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린 너무 달라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 남녀의 차이가 많아서 그런 말을 할까? 맞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거야. 너무 다른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차이를 극복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남자와 여자에겐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럴까? 대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은 대체 뭘까? 남녀의 차이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남녀의 차이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적으로 여자는 말이 많고 남자는 그냥 대체적으로야.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는 말이 별로 없어. 여자는 말하는 걸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설명이 많고 남자는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misunderstanding,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자는 최소한 하루에 25,000 마디를 사용을 해야 병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7,000 단어면 충분하거든. 남자는 중요한 약속이나 안부를 묻기 위해 가끔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여자는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낸 친구에게 집에 와갖고 또 전화해서 길게 통화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여자는 말이 많아. 남자들끼리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할 때 필요한 낱말은 20단어 정도면 충분하거든. 여자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면 수다를 떨면 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다 총동원됩니다. 하여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아들하고 텔레비전을 보면 거의 텔레비전만 봐. 그런데 제 딸하고 텔레비전을 보면 말이 하도 많아갖고 텔레비전에 집중을 못합니다.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리게 하고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자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만 앞서. 이번에 내가 살 좀 빼야지. 운동을 좀 이제는 열심히 좀 해봐야지. 이번엔 난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근데 안 해. 말만 하는 거야. 근데 반면에 남자는 말이 너무 없습니다. 여자가 옷을 사핑하러 갔어요. 근데 같이 요번에도 안 가주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거니까 남자가 같이 가준 겁니다. 그런데 가긴 갔지만 여자가 자기 이 옷 어때? 이 색깔 어때? 이렇게 물어봐도 no comment. 그러다가 고작 한다는 말이 야, 대충 사서 가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는 이제 말을 좀 해줘야 되거든. 야, 젊어 보이는데? 야, 그 색깔 참 날씬해 보인다. 그거 사. 그렇게만 해주면 좋아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두 번째, 남자는 결론을 원합니다. 대체 결론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자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말이 많고 남자는 그 많은 말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듣다 말고 좀 그만 좀 해 하고 버럭 소리를 치고는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다정하게 한두 마디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참 보기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여자들이 원하는 거거든. 근데 남자는 그런 걸 몰라.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쇼핑을 한 번도 안 했거든. 둘이 앉아서 다정하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녀인 우리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언어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와 걸을 때 항상 5m 아니면 10m 앞에서 따로 걸으셨거든. 그런 모습을 제가 젊었을 때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못마땅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결혼을 하셨을까? 왜 어머니는 저런 남자와 살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못마땅한 게 많았어요. 아버님은 그냥 목회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보여준 게 없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 인생이 어떠냐? 어려운 건 없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을 사주면서 식사를 둘이 앉아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운 게 자녀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어디 가서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본 거는 나는 본 적도 없고 아버지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그런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났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몇십 년을 살았으면서도 서로를 잘 몰라. 한 집안에서 살긴 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잘 몰라. 그리고 네 번째, 여자는 선물 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는 선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가 선물 받는 거를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자도 그런 줄 알고 여자에게 선물을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자기를 사랑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남자는 일 중심이야. thing이야, thing. 특히 바깥일에 굉장한 많은 신경을 씁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기꺼이 다 희생할 수도 있을 정도로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일 중심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이 관계 중심이야, 피플이야,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이 가정과 자녀에게도 더 많이 좀 신경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관심은 항상 다른 데 가 있거든. thing이거든. work. 뭐 이런 거를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자꾸 남자와 여자가 부딪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섯 번째, 여자는 대화할 때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말동무를 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남자는 상대방이 말할 때 귀로만 듣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 바로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건 자기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자기 눈을 쳐다보면서 공감을 해주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남자한테 쉽겠냐라는 겁니다. 신범택 장로님이 이걸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7번째, 화장실에서 남자가 필요한 건 칫솔, 치약, 면도기, 면도크림, 비누, 수건 6개면 딱 됩니다. 여자가 필요한 건 400개가 넘어. 그 좁은 화장실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여성 용품을 보면 남자는 정말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8번째, 남자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갈 때만 대체적으로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자는 쇼핑할 때도, 집 앞에 있는 편지함에 갈 때도 좋은 옷을 갈아입고 나가. 저는 뭘 하나를 사거나 제 아내가 뭘 사갖고 오거나 구두라든지 바지 같은 걸 이렇게 사면 반드시 주일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까지 반드시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제 딸은 좋은 신발이나 드레스를 사면 신이 나갖고 그로서리 가는데도 막 입고 가는 거야. 근데 제 딸은 보니까 예쁜 드레스를 샀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그 신발을 신고 드레스를 입고 신이 나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하면 딸하고 부딪히는 거야. 아빠, 내가 지금 좋으면 됐지 왜 나중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남자인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여자도 남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9번째, 여자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언니, 오빠, 김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남자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 닭대가리, 변태, 도끼, 말상, 피고름, 개뼈다귀 뭐 이런 걸로 이름을 부릅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제 별명이 고구마였거든요. 애들이 날 보면 동일이 왔구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고구마 왔냐 이렇게 불러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남자는 우연히 거울 앞을 지나치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자는 반사되는 모든 물건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체크합니다. 11번째, 여자는 길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길을 물어봅니다. 남자는 끝까지 헤매다가 기름이 떨어져야 할 수 없이 주유소에 들어가서 들어간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번째, 여자가 매일 화분에 물 주고 햇볕을 쬐주면 아름다운 꽃이 돼. 근데 남자가 매일 화분에 물 주고 햇볕을 쬐주면 죽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직도 모르고 저도 몰라. 그런 게 참 이상합니다. 13번째, 여자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해낼 수 있지만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집중하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14번째, 여자는 과거에 살고 남자는 현재에 살아. 그리고 15번째, 남자들은 모이면 여자 얘기를 꺼내고 여자들은 자식 얘기부터 합니다. 남자는 사랑의 대상에 집착하고 여자는 사랑의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6번째, 여자는 마음에 떠오른 말을 하고 남자는 마음에 먹은 말을 해. 그리고 17번째는 남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여자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번째, 쇼핑하는 방법도 남자 여자가 너무 달라요. 남자는 필요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사는 편인데 여자는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세일이면 정신없이 사들입니다. 19번째, 남자는 자 이제 가자 그러면 그 시간이 가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여자는 간다라고 말한 시간부터 최소한 20분은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 아침마다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내는 다 준비됐다고 해놓고 그때도 화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기다리다가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잠이나 자버리는 겁니다. 하여튼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정말 많아. 그러니 부부 사이도 얼마나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느껴지죠. 그런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차이점만 깨달아도, 그리고 조금만 이해를 해도 관계는 꽤 좋아질 거거든. 이 understand라는 영어가 한국말로는 이해하다 그런 거잖아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under, 한 단계 아래, stand, 서다. 이 그거잖아요. 항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내가 한 단계 밑에 내려와서 밑에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격은 극과 극처럼 달라. 아니, 거의 다르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막 결혼한 부부가 신혼여행에 가갖고 첫날 밤에 대화하기 위해 호텔 발코니에 나온 거야. 시원한 주스를 마시면서 막 결혼한 아내가 포도를 먹는데, 이 자유분방하게 커서 그런지 막 포도를 막 사방에서 막 뜯어 먹는 겁니다. 남편은 질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야. 데이트할 때는 차분한 천사와 같은 여인 같았는데, 막상 같이 있어 보니까 막 치약도 위를 눌렀다가 중가운데 눌렀다가 끝에 눌렀다가 꾹꾹 막 눌러서 막 짜고, 옷과 양말, 신발을 아무데나 막 벗어 던지는 거야.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살아온 배경까지 다르면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 아내도 내가 뭐 말을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수 있는 건데 만만치 않아. 굉장히 틀려. 성격이 다르고 생각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결점이 뭐냐면 서로가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게, 이게 해결점이야. 다르다는 게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거든. 그냥 서로가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버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을 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이해해 주지 못한 게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다투었어. 아내가 화가 나갖고 가! 뭐 이렇게 소리를 친 거야. 그러면 남자는 또 진짜 가거든. 그건 가라는 말이 아니거든. 날 좀 잡아달라는 거거든. 그런데 남편은 그래? 나한테 가라고 너 분명히 그랬어? 그러고 가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둘이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야. 서로 하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공감이 돼야 돼. 남자는 여자로부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가장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남자들은 갈망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남자들은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여자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로부터 당신 얼마나 힘들어, 고마워,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괴팍한데 이렇게 잘 참고 어머니에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당신은 참 예뻐, 이런 애정이 담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런 말 한마디에 여자는 막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도 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한마디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지만 관심을 갖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니까 서로가 차이가 다른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다른 것이 오히려 행복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해주자는 거야.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게 뭐냐면, 첫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야. 그리고 둘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거든. 조건이 없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속을 그렇게 썩이는데도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거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진실하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사랑을 받았으니 상대방의 성격이 약간 괴팍하고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사랑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실천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방법이야.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결론은 주님이야.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 거야. 그러면 나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한국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막 윽박 지르고 힘으로 눌러서 여자들로 하여금 말을 듣게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건 더 이상 법적으로도 안 돼. 또 그렇게 했다가는 남자들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야.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기만 하면 나만 바뀌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주님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상대방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결론은 남자와 여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역시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배우자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 한 명 믿고 실은 자기 삶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 삶을 그냥 건 거잖아요. 자기 인생도 소중한데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바친 거니까 진실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몽골 선교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몽골이란 땅에 깊은 사랑에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몽골을 다니면서 가장 컸던 감동이 뭐냐면 이 말 못하는 농아들을 만난 게 가장 저에겐 감동이었습니다. 1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인데 다 부부야. 부부가 다 말을 못하고 사인 랭귀지로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얼마나 웃으면서 손으로 사인 랭귀지를 하면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열심히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됐는지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부란 그렇게 상대방을 아껴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한 명이 떠나지 않았다면 기회를 놓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남자 여자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잘 극복하고 서로가 다른 차이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야,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해서 앞으로 몇 배로 더 큰 행복을 맛보며 살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